오늘 성형외과 다녀왔어. 취업 준비한다더니 성형외과는 왜? 이것도 다 취업을 준비하는 거라고. 그게 무슨 준비야? 외모가 영향을 준다고? 저도 궁금한데요. 줄리쌤의 반짝 클래스에서 확인해봐요.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줄리쌤의 톡톡 성형 라이트 성형외과 김지연 원장입니다.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재밌는 문제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외모가 좀 더 훌륭하신 분이 연봉도 높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 예쁘다라는 것보다는 호감이 간다, 멋있다라는 등의 조금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물론 자신감이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각각의 직군별로 원하는 바에 가까운 얼굴일수록 그 직종의 면접에서 통과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같이 어떤 사람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것보다는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가 면접관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거예요. 흔히들 하는 말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좀 크고 시원해 보이면 좀 더 부드럽고 밝은 이미지를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눈이 좀 답답하고 작고 졸려 보이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훨씬 더 좀 밝은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 시원한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또 다른 걸로는 핀코라던가 뾰족한 화살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질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원하시는 남자분들도 꽤 있으신 편이고요. 취업 성형으로 가장 많이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직군이 계세요. 첫 번째는 항공업계 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은 아나운서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 직군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승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비스업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친근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이미지보다는 동글동글한 눈매를 선호하셔서 트임술이라던가 눈매 교정술, 눈밑지방 재배치 지수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고요. 코 같은 경우도 너무 높지는 않게 하시는 편이세요. 반면 아나운서 분 같은 경우들은 지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세련된 느낌을 원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날렵한 이미지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라서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가장 장점인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술을 하세요. 예를 들면 광대뼈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서 좋긴 한데 카메라에서 조금 덜 받는다라고 하면 광대뼈를 살리면서도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 이식이나 필러 시술들을 하시는 편이시고요. 취업 성형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업 성형이라는 거는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거는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성형수술이 좀 더 자리 잡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때까지 면접 기간에 갭을 두시는 게 좋아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수술을 계획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외모는 스펙이라고 하지만 사실 스펙은 아니에요. 이때 외모가 스펙일 수 있는 조건은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예요. 그 직업군에 해당하는 혹은 그 직업군에서 꼭 필요한 학문적인 기본 바탕, 그리고 직업적 마인드 혹은 표정이나 발음 등 직업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모만 맞춰준다고 해서 그게 스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업 성형이라는 거는 나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